자, 오늘은 함수의 극한 네 번째 시간이에요. 함수의 극한의 응용인데, 이제 극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배우는 거예요. 자, 31페이지. 첫 번째,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이론 보이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지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분수꼴이라고 했어요. 크게 보면 이 함수가 분수꼴인 경우가 문제로 출제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물론 분수꼴이 아닌 극한값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로 출제되는 형태의 극한의 경우는 분수꼴인 경우가 대다수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도 분수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gx분의 fx의 꼴, 이렇게 생긴 이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인가요? 그치? 그러면 존재하는 경우는 우리가 쉽게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배웠지만, gx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고 fx가 수렴한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즉 분모가 0이 아닌 값에 수렴하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gx가 0에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상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해 줬죠. 그게 바로 특수한 형태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gx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하거나 또는 발산할 때, 무한대로 발산할 때 저런 분수꼴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알겠습니까? 자, 우린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 gx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면 반드시 누구도 fx의 극한값도 0에 수렴해야 돼요. 0분의 0의 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0분의 0의 꼴이 모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그랬어. 0분의 0의 꼴을 해결하는 문제 패턴이 어떻게 됐죠? 다항함수에서는 인수 정리를 해서 먼저 약분을 한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했을 때 분모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분모는 0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분자가 0으로 다가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분수꼴이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그런 상태에서, 분모의 극한값이 0인 상태에서 분자가 0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애초에 성립할 리가 없다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0에 다가가는 상태에서 분자도 0에 다가가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gx의 극한값이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fx의 극한값도 반드시 무한대로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는 이거를 계산할 때 차수 비교했지. 물론 fx가 발산하지 않더라도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어. 몇으로? 0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을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 거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gx분의 fx의 극한값이, 너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 알파는 0이 아니면 반드시 fx는 발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발산해야 되는 거야? 다항함수에서는 선생님이 알려줬잖아. 같은 차수로 발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차수 비교하라고 했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다 설명해 준 거야. 요령을 설명할 때 다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야, 너 극한값이 존재한대. 라고 말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거나 또는 어떤 무한대로 뭐 발산을 시켰는데 이 분모가 0에 다가가는 상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자동으로 분자도 0에 다가가고 있구나.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그 0에 다가가는 상태로 우리가 인수정리를 하고 다항함수라면 인수정리를 한 상태에서 약분한 후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이론을 접목해 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근데 이 극한값이 0이 아니야. 원래 분모가 무한대로 가면은 극한값은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극한값이 0이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차수였다. 다항함수였다면 같은 차수였고 일반적인 함수였다면 같은 함수값을 갖는, 알겠지? 무한대의 값이 결국 같은 함수값을 갖는 꼴로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단원, 즉 함수의 극한의 응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알겠지? 네,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31페이지 1번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전 시간까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설명한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그냥 따로 단원이 빠져나와 있을 뿐인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야 하는 이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새로 추가된 이론이 뭐냐면 2번 박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지금 교재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 값하고 함수 gx 값하고 비교를 했더니 함수 gx 값이 fx 값보다 더 크더라. 여기서는 크거나 같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극단의 상황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크다라고 할게요. 알았죠? 교재에서는 크거나 같다 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거 빼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리미트 fx와 리미트 gx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얘는 크다지만 극한은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극한이 같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가가는 이론이기 때문에. 알겠지? 어떤 같은 수로 다가갈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함수값이 크다면 그 함수의 극한값은 반드시 gx가 큰 건 아니고 같을 수도 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단의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fx와 gx 사이에 hx라는 함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함수값은 fx가 제일 작은 거고 gx가 가장 큰 것이고 hx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극한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느냐?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만약에 같아졌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크기는 분명히 얘가 더 클 수 있는데 극한값이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그 케이스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야. fx의 극한값하고 gx의 극한값이 만약에 똑같아졌다면 이 중간에 있는 함수 hx의 극한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하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이에 껴있어야 돼요. hx의 값은 fx의 값하고 gx 사이에 껴있어야 되는데 hx하고 gx가 똑같은 값으로 다가갔어요. 그 중간에 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hx도 그 같은 값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인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상태라면 너의 극한값이 결과적으로 hx의 극한값이 너네들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2번에서. 근데 선생님이 2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2번하고 조금 다르게 설명한 거는 이거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다 표시를 없앴습니다. fx하고 gx가 크기의 관계가 gx가 교재에서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가 무조건 큰 거야. 근데 극한은 같아질 수 있잖아.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크다고 해서 극한값도 무조건 네가 큰 건 아니야. 작아질 일은 없겠지. 극한값이 작아질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 같아질 수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 이해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걸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있다. 현재 하에 필수예제를 바로 풀어볼 수 있겠죠. 필수예제 13번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좀 문제 보기의 순서가 살짝 좀 잘못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일반적인 보통의 다항함수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리식을 정리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얘는 무리식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항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순서상 그냥 1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b의 극한값이 4분의 1일 때 a하고 b를 찾아봐 라고 했죠. 자, 보세요. 지금 분수꼴이에요. 극한의 꼴이 분수꼴이죠. 근데 x가 1로 다가가면 분모가 0이 되는 꼴이잖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0이 안 되면 극한값이 존재할 리가 없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분자가 0으로 다가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 분자가 x가 1로 다가갈 때 분자의 함수값이 0으로 다가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가 0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b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이렇게 다. 그런 다음에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첫 번째 사실을 0분의 1꼴의 사실을 적용해서 b 대신에 루트 a 플러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저 식이, 이 식만 따로 보면 x-1분의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만 언제 유리화를 하라고 그랬느냐? 0이 되면, 극한값이 0이 되면 유리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 유리화를 했어? 0이 되면. 근데 얘 0이 됐잖아, 극한값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유리화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이거 유리화할 때 요령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 어차피 유리화할 거니까 분모와 분자에 누구를 곱할 거다?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을 분모와 분자에 곱할 거니까 얘한테는 곱했다고 치고 계산해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너 제곱에서 너 제곱 뺀 걸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극한을 계산해야 될 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유리화를 한 후에 어떤 모양으로 바뀌냐면 이거 전개하면 안 돼요. x-1 곱하기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 분의 얘 제곱에서 제곱 빼면 a 플러스 x에서 a 플러스 1 빼는 거거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유리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무리식인 0분의 1꼴은 유리하면 인수분해가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인수정리가 돼서 약분이 된다고 말했단 말이야. 따라서 약분한 다음에 똑같이 0분의 1꼴을 푸는 거예요. 약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때 분모가 0이 아니면 극한값이 있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약분한 후에 x에 1을 대입해 보니까 0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너의 극한값은 a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 플러스 1이니까 2 루트 a 플러스 1분의 1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했는데 그게 4분의 1인 거잖아요, 지금. 따라서 루트 a 플러스 1이 2여야 되고 루트 a 플러스 1이 2이려면 a는 3이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답을 찾았네요. a는 3이다. 그럼 a가 3인 거 알았으니까 b는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함수는 더 쉬워요. 이거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석에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인수정리만 잘 알고 있다면 이 문제는 매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분의 x-2의 극한값이 3분의 1일 때 a와 b의 값은 얼마인지 찾아봐라 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자, 일단 분모는 지금 0으로 다가가는지 안 다가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x가 2로 다가갈 때 분자가 0으로 다가간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러면 극한값이 분자가 0으로 다가가는 극한값은 원래는 0으로 다가가야 돼. 분자가 0이니까. 이 극한값이 0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분자가 0으로 다가가는데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0으로 다가가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0분의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조금 전에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다가가는 극한값은 존재하면 안 돼. 무한대로 발산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극한값이 존재했다면 분자가 0으로 다가가는 꼴이었다고 말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분자가 0으로 다가가면 극한값은 0으로 다가가야 돼요. 근데 얘가 0이 아닌 다른 수로 다가가고 있다면 분모도 0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분모는 2차식이라는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줬지만 인수정리를 써야 돼. 너한테 2 대입해서 0이 나왔다면 이 부분의 인수 중에 x-2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 식을 어떻게 바꾸고 극한을 계산할 거냐면 분모의 인수를 x-2로 만들어 놓고 출발할 거예요. 그럼 얘가 2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보니까 이 뒤에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x 플러스 c의 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얘를 다른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임의로 c를 쓸게요.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는 이루어진 것이고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0분의 1꼴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우리는 한 겁니다. 이렇게 바로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약분을 해. 그리고 극한 계산을 했잖아. 그때 분모가 더 이상 0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극한값이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따라서 너의 극한값은 2 플러스 c분의 1이어야 하는 건데 그치? 그 2 플러스 c분의 1이라는 값이 3분의 1이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c가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죠. 됐죠? 그러면 c가 1인 걸 알았으니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a, b 나와 안 나와? 알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에 의하면? 선생님 방법에 의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꼭 쉽게 해결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수의 이제 14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번에는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이네요. 알았죠?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값을 물어보는 건데 분모가 2차식이네요. 그러면 분모가 2차식인 지금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면 분모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됐죠? 자,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어요.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의 결과는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극한값이 1이죠. 0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드시 분자도 fx와 같은 차수로의 무한대로 발산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fx는 여기 분자에 있는 fx는 몇 차다? 2차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모와 같은 차수여야 되니까. 두 번째 fx가 2차식인 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 극한값이 1이 되려면 최고차항을 쌤이 계산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것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니? 따라서 우리는 fx를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세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극한의 결과를 보고 fx를 이렇게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정해놓고 두 번째 0분의 0의 꼴의 극한을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어지려고 하는 게 졸고 있네요. 미쳐버리겠네요. 그래도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끊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할 거예요. 자, x가 2로 다가가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다가가야지만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 다가가고 정리를 할 거고 우리는 인수 정리를 그대로 여기다 접목을 해서 이 식을 표현할 거예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쓰지 않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로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도록 할 것이고 fx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가 최고차항이 2x제곱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다 표현을 하면 2x 플러스 c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방법에 의하면. 따라서 인수분해를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고 x에 2를 대입하면 분모가 더 이상 0이 아닌 거죠. 따라서 3분의 4 플러스 c의 극한값이 1이 됐다는 걸로 c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 fx는 2x x 마이너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1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개하면 a, b 찾을 수 있겠죠? a, b를 찾고 나면 f형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해서 선생님처럼 풀어야지만이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요령을 선생님이 그냥 다 오픈하는 겁니다. 요령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필수에 있는 15번 같은 경우는 자 fx의 함수 값이 지금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고 있느냐 3x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3x제곱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야, 너 fx의 극한값을 찾아봐. 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에서 fx의 극한값을 찾아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너의 극한과 너의 극한이 같은 값으로 다가간다면, 존재한다면 이 함수 fx의 극한값도
결국은 너랑 똑같아져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대의 극한은 최고차항만 계산한다 라는 선생님의 아주 심플한 원리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너도 3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모두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함수 fx의 극한값도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간단한 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갈게요. fx가 3x 플러스 1보다는 큰 값이고 3x 플러스 4보다는 작은 값을 만족할 때 x제곱 플러스 1분의 fx의 제곱의 극한값을 계산해 라고 했어요. 자, 이 식을 그대로 저기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fx를 제곱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일단 모두 제곱하면 돼요. 다 제곱.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 양수로 나눈 거니까 당연히 부등호는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은 실수 범위에서 양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만들어냈죠. 그쵸? 그럼 너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왼쪽 함수값하고 오른쪽 함수값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자, 왼쪽 함수값의 최고차항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만 계산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최고차항이 9x제곱입니다. 따라서 너의 극한값은 9죠? 됐죠? 이 부분의 극한값도 9란 말이에요. 너의 극한값과 너의 극한값이 같은 결과로 다가갔으니까 너 중간에 있는 극한값도 구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1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는 영상에는 담지 않고 그냥 수업 시간에만 따로 정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파트 함수의 극한의 응용 파트까지 우리가 배웠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졸린 거 잘 참아줬고 다음 시간에 우리 재밌게 수업하도록 하자. 네, 수고 많았어요.